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태풍 카눈에 경북 포항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은 이번에도 긴급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태풍 카눈이 지나갈 때 포항 대송면에는 22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140여 명의 주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대피소로 대피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특히 인근 칠성천보다 지대가 낮은 제내리는 여름철 주민 대피가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태풍 소식이 들리면 집을 버리다시피 한 채 몸만 피하고 있습니다. 예, 대피를 했잖아. 미리 작년에 겁을 내가지고 저녁에 가라 그러는데 아침에 갑니다. 비만 온다 그러면 이 노래죠. 나는 아래 저녁에 태풍 온다니까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이제 해제되니까 이게 쫙 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신적으로다가 이게 병 들었다니까. 대피 생활의 연속,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점점 잦아지고 강해질 거라는 위기감 속에 주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이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이주 대책추진위원회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도 경북도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거의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시는 그 주민들이 전부 80대 이상 노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 오면은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송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피신해라, 학교로 피신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답변 하나 없습니다. 태풍과 폭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도 대피를 반복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한숨 쉬며 되묻습니다. 이주 대책위에 따르면 이 마을 80%의 가구가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주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 되기 전이라도 칠성천의 원료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풍만 오면 가슴을 졸이며 대피해야 하는 저지대 마을의 아픔. 집단 이주를 통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경북 김천의 한 마을에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3동이 토사에 휩쓸렸는데요.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핥히고 지나간 김천의 초동마을. 산사태로 마을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토사에 밀려 주택 한 채가 완파되고 2채가 반파되거나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예견된 사고라고 말합니다. 예상은 했죠. 우리가 그것도 뒤에 벌목을 해가지고 호두나무 재배를 하다 보니까 매일 깎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 또 벌목을 하면서 임로를 내가지고 그 임로에서 물이 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은 태풍 이전부터 지자체에 사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루사 때도 그렇고 매미 때도 그래가지고 문제 그 당시 그래가지고 시에서 나와가지고 임시로 잔디 시바만 하고 갔는 거예요. 하고 갔는데 거기 사방 때문에 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하니까 할 조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 하지만 김천시는 3년 전 해당 마을에 사방 사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엄청 큰 사방댐을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들어간 거는 그 큰 댐은 아니고요. 물막이처럼 그런 사방 사업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사방시설이 아니라 굴삭기로 잔디를 심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방 사업을 했는지 여부와 했다면 실제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사방시설을 설치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가를 비롯해 상가도 침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넘친 미호강물에 쑥대밭으로 변한 청주 강내면의 한 약국. 물이 빠진 내부 모습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약은 물론 약 포장기계까지 침수돼 성한 물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해 한 달 만에 겨우 영업을 재개했지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약국은 정부가 정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고 저희는 똑같이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 버림받은 그 지원 하나도 못 받으니까 도움을 못 받아서 좀 많이 이중 마음이 더 많이 2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근의 한 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물에 젖은 과자부터 라면과 채소 등 각종 판매 물품까지 침수 피해로 마트 한 상품이 온전한 게 없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4억 원을 훌쩍 넘겼지만 재난지원금은 고사하고 대출도 어렵다는 말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직원만 10명이 넘어가다 보니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에 해당하지도 않다 보니 어디에서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 나오니까 우리도 좀 나오겠지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도 같은 다 피해를 입었고 다 힘든 상황인데 어디는 잘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그런 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인근의 한 상가 건물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사업주는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은 단 한 곳만 받게 됐습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니 정부 규정에 따른 조치라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개의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은 한 군데만 혜택을 받고 한 군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억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아픔을 다 감수 스스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수혜민들끼리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지원금이 피해 보상이 아닌 생계 지원 차원이다 보니 수억 원의 피해를 봐도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도 최대 1,000만 원 수준. 여기에 현실성 없는 제도 탓에 사각지대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업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강릉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느낀 그런 애로사항이나 건의하는 거는 이제 모아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 반영이 돼서.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겠다는 기대감마저 꺾어버리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다소 명확하지 못했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교원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 보건 또는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간에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를 줄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학부모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시간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퇴근한 뒤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권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에서 학예 연수회를 가진 이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는데요.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서구문화체육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초등학교 교장으로 이 자리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연수회의 목적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육 정책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였으나 올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사례를 재조명하고 교권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과 악성민원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학교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사들이나 또 우리 교장들이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제도적 장치들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법령 개정. 특히 이날 특강 연사로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법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등 교육계의 오랜 수건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만 강조되던 학교 교실에서 이제는 교권이 균등하게 균형 있게 강조되는 교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교실이 기능하게 되는 거고요. 교권 확립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조만간 교육부가 내놓은 종합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철근 누락 LH 아파트 설계부터 전관업체 독점입니다.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LH의 5개 아파트 단지 설계와 감리 역시 LH 출신이 자리한 전관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LH가 뒤늦게 공개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5개 단지 설계와 감리에는 2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이 중 15곳이 LH 출신을 낀 전관업체였습니다. LH는 특정 업체의 싹쓸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주지만 서너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계약이 적은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워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인데요. 주거안정 지원과 세금 감면, 전기세 등 공공요금 할인에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모두 다자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이 다자녀 기준이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청약이 2자녀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차별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입니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흉악범죄범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잇따르고 있는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서는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온라인상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 2.8%로 상향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기존 주택 청약저축의 금리는 2.1%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를 0.7%포인트 인상해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더 늘어나는데요. 청약 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도 절반, 최대 3점까지 인정해 합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 기간 점수가 7점이고 배우자가 6점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점수의 절반인 3점을 추가해 10점까지 인정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확정입니다. 골프스타 박인비 선수가 내년 IOC 선수위원 선거에 도전할 국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인비는 진종호, 김연경 등 경쟁자를 제치고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IOC 선수위원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요. IOC 선수위원은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에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그 임기는 8년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이제 ESG와 채권 전략 운용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절벽순이던 부동산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 반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거의 채권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지금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가령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금리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고채 금리 또 은행들의 조달금리인 코픽스 금리거든요. 이게 작년 가을에 보시다시피 한 4.5% 가까이나 치솟았었고 네. 이때 당시 이제 서울도 거래량이 월 1000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 붕괴로 인해서 집값이 막 폭락하던 그러던 시기였는데 이게 올해 초 들어서부터는 4.5에서 거의 3.2%까지도 또 빠르게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물론 이제 정부 대책도 큰 일조를 했죠. 1.3 대책이 큰 도움을 줬고 그게 이제 수요가 살아서 거래량도 이제 3,000건 이상으로 올라오고 가격도 반등을 하고 그렇게 작년과 올해는 약간 정말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고 좀 그 작년 이후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여전히 좀 비싸다는 의견과 또 많이 내렸다는 의견들이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택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뭐 지역별로 워낙 다르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전체 총계로 봤을 때는 이제 흔히 그 많이들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총이 GDP 대비 몇 배냐를 이렇게 시계열로 쫙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1배를 유지한 적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2021년 같은 경우는 3.2배까지나 가니까 야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좀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은 한 30% 정도는 떨어져야 그래야 이제 2.1배에 이제 맞춰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락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명목 GDP가 계속 잘 올라주고 저게 집값이 가만히 있는다면 또 이 격차가 해소는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장기 평균 대비로는 지금 비싼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렇지만 집값을 단기 전망하는 데는 비싸다고 안 오르고 뭐 싸다고 안 내리고 이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단기 전망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아직은 조금 더 비싸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결국은 어떤 평균으로의 회귀, 뭐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 비율이 좀 더 좀 낮아지기는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집값도 조금은 조정받고 GDP도 계속 잘 성장하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어떤 평균으로 가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저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가 지금 부동산 수요를 굉장히 많이 좌우했는데 뭐 사실 지금 작년 가을에 비해서 시장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는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게 시장 금리가 1%포인트나 단기간에 떨어지면은 뭐 어떤 자산이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뭐 주식 시장도 지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만약에 1%포인트가 오르거나 내린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도 출렁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전히 시장 금리가 중요하지만 이제 변동성은 좀 잦아들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계속 살펴보는 지표가 이제 지금 전세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강남구 도공렉스의 이제 실거래가와 전세가를 이제 나타내서 그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갭이 이제 요 빨간색 바로 나타내는 빨간색 갭 차이구나. 네,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2015, 16년 이후로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저 당시에 갭이 굉장히 적었고 갭이 적다는 거는 아주 적은 유동성만 이렇게 투여해도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으니까 자기 돈이 덜 들어가서 그렇죠. 덜 들어가서 그만큼 집값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응축이 됐었던 것이고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2019년 이후부터는 갭이 굉장히 좀 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지금도 강남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갭이 그만큼 자꾸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수요의 파워가 이제 소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많은 돈이 묶여버리고 심지어 금리도 높으니까 그만큼 기회비용도 크고 그러면 갭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수요가 점점 누군가 집을 살수록 이 바잉 파워라는 게 좀 약해진다고 보다 보니 이 전세가율이 그래도 좀 축소가 돼야 그래야 어떤 우리가 좀 이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대세 상승을 다시 논할 수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집값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경북의 포항 한 운동 강습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습소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돈을 내고도 이용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고객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최근 포항의 한 필라테스 강습소가 운영 도중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이용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환불 거절과 변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었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의 경우 연간권 구매 또는 현금 혜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를 증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회비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낮을 수 있고 회비가 굉장히 소액임에 비해 소송 비용은 그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께서 단체 소송으로 대응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폐업과 명의 변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고객도 환불은커녕 제대로 된 이용조차 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처음부터 환불 안 해준다고 했어요. 편하기 전부터 자기들이 문 잠가놓고 수업 못하게 하고 그래서 수업 그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취소되고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 시설 이용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을 모집하거나 회비를 수령할 경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으로부터 회비를 받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고의 인정 여부는 회원 모집 당시 헬스장 운영 상황, 즉 월 임대료 연체 여부, 직원 급여 지급 여부, 관리비 납부 여부, 그리고 폐업의 경우 회비를 반환할 방법이 존재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운동 시설에 대한 피해. 소비자는 장기 회원권 구매 시 계약서 내 환불 규정 확인과 현금 구매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주변 환경 설계, 이른바 셉테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데요. 셉테드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 동작구가 마을 단위 틈새 취약 공간을 보완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상도 이동의 오순도순 골목길, 좁고 지저분했던 골목길이 주민 쉼터이자 휴게 공간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골목 곳곳엔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사경과 CCTV, 울타리가 새로 자리했습니다. 사당 이동 저층 주거지 담장엔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좁고 어두웠던 골목길엔 조명형 난간과 안내문이 설치돼 한층 밝아졌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좋아요. 지난 2014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동작구. 실제 범죄 안전도를 높이는 등 셉테드 효과를 입증했고 마을 단위에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틈새 취약 지역을 보완하는 것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저층 주거지, 상업지 인근 틈새 골목 등 지역 내 15곳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그동안 녹여냈고 이런 성과는 지난해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에서 최우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면 단위 사업에서 선 단위 사업, 그러니까 틈새 공간,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공간들을 범죄 예방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그런 것도 유지 보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편 구는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취약 공간 5곳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넘어지면 어쩌라고요? 5초만! 뭐 잊은 거 없어요? 준비 운동. 어허! 5초만! 곧 빨간불이잖아요. 멈춰야죠. 함께 해볼까요? 5초만. 5초만.